안녕하세요. 소개해 주신 대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권리정책팀 류현입니다. 이번에 제가 발표하게 될 자료는 아동 친화적인 법체계 조성을 위한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자치법규 아동 영향평가인데요. 이걸 사실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저희가 이제 아동 친화도시를 추진하면서 친화도시를 추진할 때는 첫 번째로 갖추어야 할 것이 법체계, 그리고 예산, 그리고 거버넌스의 변화입니다. 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고 추진을 지자체에게 독려하는데요. 첫 번째 법체계 조성에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는 만들지만 그 외에 다른 아동 관련 조례들에 대한 영향평가라든지 리스크 검토라든지 추가적인 재개정을 꼭 권고받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의무적인 상황이 아니라서 이런 아동 영향평가를 조례까지 확대해서 의무 시행하면 좋겠다라는 취지가 있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또 친화도시들의 아동 옴부즈펄슨이나 거버넌스 측면에서 내부 추진단을 만들도록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는데 그 추진단은 이제 단체장과 간부급 공무원들이 다 들어가는 추진단입니다. 그래서 그 추진단에서 옴부즈펄슨이 발굴하는 권리 침해 사례들이나 또는 정책 모니터링에 대한 권고들이 반영돼서 추진단을 통해서 내부 정책 조정이나 정책 수립까지 이어져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아동 권리 관점에서 잘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효율성 있게 역량 강화도 시키고 잘 운영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정말 그 법률가들의 전문적인 조언들이 좀 필요했었는데요. 감사하게도 온마을로에서 전문가 지원단을 같이 꾸려주셨고 전문적인 법률 소견들을 제공해 주심으로써 저희가 이 사업을 지금 잘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 친화도시에 대한 친화적인 법체계 마련이 첫 번째 배경이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정책 영향평가는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의무화가 되어서 지방정부에서도 다 조례나 본인들의 사업에 대해서 아동 관련 사업들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정책 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 영향평가를 사전 사후에 평가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의무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아동 영향평가를 조례에 적용해 본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동 친화도시를 저희가 심의할 때 옴부즈펄슨이나 아동 친화적인 법체계 조성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이런 법체계 조성을 할 때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뿐만이 아니라 다른 조례들도 아동 권리 협약을 존중하고 또 이행하고 있는지 비차별 원칙을 적용해서 포괄적으로 모든 아동들이 소외됨이 없이 또는 위험이 일어날 소지가 없이 제정되거나 개정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아동 영향평가가 사전 사후에 시행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거나 조례를 재개정할 때 의무적으로 사전 검토지로 추가해서 아동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사전에는 혹시 이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을 먼저 리스크를 검토하고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개정해서 고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고요. 사후 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나 조례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럼 추가적으로 어떤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검토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도 이 서울시 사례를 제가 예로 넣어놨는데요. 아동 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들은 이행 점검과 평가를 통해서 평가 결과를 완료해서 그 다음 개정 작업이나 그 다음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완료 체계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화도시 내에서 아동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 또 이런 아동 의견을 반영하는 것을 아동 영향평가 과정 내에 포함시키는 것, 또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고 영향평가 결과들을 그 다음 조례 개정이나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저희가 권고사항으로도 진행이 되고 권고사항으로도 제시가 되고 또 심의 평가를 할 때도 엄격하게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옴부즈펄슨에 대한 이 배경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국가인권위원회처럼 아동 옴부즈펄슨이 지금 친화도시는 지자체마다 다 배정을 해달라라고 저희가 권고를 하고 아동 옴부즈펄슨이 심의를 평가하는 그 평가 중요한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실질적으로 옴부즈펄슨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기도 하고 또 상근직 형태로 권고하지만 위촉직 형태로 있으신 경우도 많아서 행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기가 어렵고 또 정보를 충분히 습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책을 모니터링하거나 감시하거나 권고하는 역할들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근직으로 옴부즈펄슨들이 잘 근무하고 계시는 2개의 지자체의 협력을 구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서대문구와 완주군이 지금 옴부즈펄슨들이 상근직으로 열심히 활동해주고 계셔서 온마을로에서 법률 자문단을 지원받고 또 지자체 2개의 협력을 구해서 저희가 현재 이 아동 영향평가 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아동 자치 영향평가이기 때문에 자치법규 아동 영향평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긴 호흡이 필요했고요. 저희가 선정하는 과정, 선정한 10선의 법률 조례들을 검토하는 기간이 필요했고 그 검토한 결과를 또 반영하기 위해서 행정체계 내에서 간담회나 의견 수합을 통해서 조금 조정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는 그걸 반영해서 개정하는 작업까지 의회 회기를 기다려서 개정하는 작업까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는 한 6개월 안에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조금 더 딜레이가 발생해서 지금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근직 옴부즈펄슨이 활동하는 2개 지자체와 협력해서 영향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저희가 기대하는 효과는 아동정책 영향평가를 아동 친화도시 내에 조금 정착화시키고 사전 검토로 의무화시키는 것이 조금 확산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옴부즈펄슨들이 그런 모니터링 기능을 정확하게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운영 방법은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친화도시 지자체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기획하고 운영을 했지만 자문단 구성에서는 온마을 노후에서 도움을 주셨고 또 실질적인 예산 부분도 저희뿐만 아니라 사단법인 두루 온마을 노후 사업을 통해서 조금 지원을 같이 해주고 계시고요. 지자체 아동 옴부즈펄슨은 그 법률가 자문단 같은 경우는 먼저 역할이 지자체 옴부즈펄슨들이 선정한 10선의 조례를 검토하고 그 검토 의견을 제공해 주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검토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지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온마을노후 자문단 같은 경우는 지역별 조례를 검토 의견을 주시고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가 지자체에서 열렸을 때 거기에 참석해서 전문 의견을 제공해 주시는 역할까지 해주시고 계시고요. 또 최종 권고사항을 지자체에서 옴부즈펄슨을 통해서 만들어갈 때 그거에 대한 법률적인 소견을 또 전문적으로 제공해 주시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자체 옴부즈펄슨 같은 경우는 지역 내 행정체계와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과의 소통을 맡아주고 계시고요. 또 지자체에서 우선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고 개정이 필요한 조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선정하는 작업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선정한 조례들이 검토 결과가 법률가들로부터 돌아왔을 때 내부에서 다시 관련 부서들과 검토하고 그것들을 개정하는 작업까지 쭉 이어가 주시는 것이 지금 옴부즈펄슨들이 지자체에 대해서 해주고 계시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쉽지 않은 작업인데요. 왜냐하면 선례가 없기도 하고 옴부즈펄슨들이 그런 권한을 충분히 안 갖고 계시는 것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걸 지금 유니세프에서도 지금 이 작업을 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이게 유기적으로 잘 연계가 됐을 때 개정까지 잘 이루어지겠지만 예를 들어서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아동 그 담당 부서에서뿐만 아니라 아동 친화팀을 넘어가고 아동 관련 과를 넘어간 다른 과들의 조례까지도 지금 선정해 주셨거든요. 그랬을 때 다른 과에서 이거를 우리는 개정할 수 없다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충분히 설득 논리를 더 가져와 봐라라고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행정체계 내에서 옴부즈펄슨과 관련 담당 부서 분들이 노력을 해주시지 않으면 결과까지 이어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률 자문가들의 도움을 요청드린 이유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전문적인 소견들을 더해서 아동 권리 관점이 조례 플러스 정책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조금 더 힘을 싣기 위함이었고요. 그런 것들을 옴부즈펄슨들에게 조금 더 힘을 실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치법규를 선정한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검토 기준을 마련할 때 유엔 아동권리 협약도 참고를 했었고, 저희가 아동 친화도시 평가 지표가 본부 측에서 저희가 적용하고 있는 기준들이 있는데요. 그 기준들을 검토하고 그 기준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도록 넣었습니다. 그리고 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동정책 영향평가와도 결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함께 고려해서 지금 검토 기준표를 만들었고요. 검토 기준표의 세부 사항들은 발표 자료에 있을 텐데요. 세부 항목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조례가, 이 자치법규가 아동 권리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 수준은 어떠한지, 그리고 또 이 자치법규를 통해서 달성하려는 목적이 정당한지, 또 이 자치법규가 공익에 비해서 개인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게 지나치게 크진 않은지,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또 비차별 요소가 비차별 원칙이 잘 존중되어 있는지, 그래서 배제되거나 차별이 발생할 위험은 없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또 아동 최상의 이익을 실현하는 법제인지 검토하였고요. 아동 의견 존중이나 참여가 이 과정 속에, 조례를 재개정하는 과정 속에 필수적으로 고려되고 있고, 또 아동이나 보호자, 교사들의 이해 당사자들이 의견을 제공했을 때 그런 피드백들이 반영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향평가를 실시하거나 조례를 재개정 과정에 관련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행정상에서 조례 개정을 진행하다 보면 관련 부서의 의견 검토는 이루어지지만 당사자들의 의견 검토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빠뜨리지 않고 검토할 수 있도록 평가 항목에 넣었고요. 그리고 아동 권리 침해를 구제하고 그런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또 최소 침해를 하기 위한 동일한 효과가 있는 다른 방법은 혹시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그래서 온마을로 변호사님들이 검토를 굉장히 힘들지만 10개씩이나 엄청 세세하게 검토를 잘 해주셔서 저희가 디테일한 정보들을 많이 주신 걸 바탕으로 지금 개정을 준비하고 있고요. 검토 결과에서는 저희가 개정 필요 여부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원안을 유지해도 되겠는지, 또는 일부 개정이 필요한지, 아니면 전면 개정이 필요한지 검토를 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정말 즉시 개정이 필요할 정도로 시급한지, 아니면 조금 더 중장기적 관점에서 개정해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렇다고 하면 행정과의 조금 더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개정도 하고 다른 정책들도 같이 바꿔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검토 결과에서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살펴보았고요. 검토 기준 세부 항목에 따른 세세한 의견들은 주신 대로 정리해서 저희가 개정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이 추진 절차의 표에서도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처음에 저희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조례를 선정하고 이러한 검토 기준표, 조례를 검토할 수 있는 검토 기준표를 마련한 것이 첫 번째 단계였다고 하면, 두 번째 단계가 변호사님들이 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검토 의견을 주신 거였고요. 세 번째 단계가 내부에서, 지자체 내부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 검토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우리가 개정할 수 있는 것과 조금 더 시급하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 그리고 또는 여기에서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에 대한 합의 과정이 세 번째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 부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와의 협력을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개정까지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진행하는 과정이 지금 네 번째 단계인데요. 현재 지금 그 단계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완주군 같은 경우는 5월 초 중순 정도에 간담회를 진행하시려고 하고요. 조례를 검토해 주셨던 변호사님께서 같이 참여를 해 주시겠다고 말씀 주셔서 저희가 간담회를 잘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또 옴부즈펄슨을 도와주시는 옴부즈펄슨 자문단이 있으셔서 거기에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또 아동 관련 과에서만 조례를 10개 선정해 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개정 작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담회를 거치고 부서 협의를 통해서 개정안이 확실히 나오면 6월 회기를 통해서 저희가 개정을 진행하게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나면 유니세프에서는 이러한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 아동 옴부즈펄슨들을 모시고 연석회의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배웠고 어떤 것들이 여전히 한계인지, 그리고 또 이런 법률 자문가 그룹과 옴부즈펄슨과 지자체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잘 협력하는 것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조금 나누는 자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기대하는 효과는요. 옴부즈펄슨들이 지금 아동 기본법에도 아동 옴부즈펄슨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을 복지부에서 상세하게 넣고 있기는 한데요. 이런 기본법을 통해서 상위법의 근거가 마련되고 옴부즈펄슨들이 지자체에서 각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또 법률적인 자문을 통해서 이렇게 개정안이 나왔을 때 행정까지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이런 체계가 제도화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의 온마을로우의 기여를 통해서 첫 단추를 잘 끼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영향평가가 제도화돼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담당자가 의지가 있을 때는 하고 없을 때는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지자체 행정 절차 내에 꼭 필수적으로 진행돼야 하는 절차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아동 친화도시가 좀 더 친화적인 법 체계와 예산 집행과 그리고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서 아동 권리를 증진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잘 기능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업 소개를 드렸는데요. 진행 중인 사업이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파일럿 사업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다시 한번 조금 더 수정하고 보완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겠지만 사실 이런 법률 지원이 없었고 지자체의 협력이 없었다면 이 사업은 아마 시작조차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저희가 잘 마무리하고 또 좋은 성과를 공유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